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엄마들 분태기라는 말 많이 하시던데 분태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기의 수유량이 떨어지면 엄마들 너무 마음이 힘들죠. 아기 체중 계속 재보고 또 아기가 잘 안 먹으면 미리수 재보고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도 분유 수유하시는 분들도 혼합 수유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유식을 먹는 아기들을 둔 엄마들도 분태기나 아기가 잘 먹지 않는 때가 오면 마음은 무척 괴롭습니다. 아기가 잘 먹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출생 이후 꾸준히 그래도 체중이 잘 성장했던 아기들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체중 성장이 잘 안 된 아기들은 얼른 저에게 코칭을 신청하시기 바라요. 같이 해결하기로 해요. 출생 체중이 꾸준하게 잘 성장했던 아기들이 갑자기 잘 먹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성장 급등기 때 충분히 잘 먹고 잠시 쉬어가기를 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분태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1, 2주 전에 무척 잘 먹었던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먹는 기간에 평소보다 좀 더 먹었는데 그 높은 수유량을 엄마들이 기준 삼아 꾸준히 아기에게 잘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기가 좀 양을 하루 총량에서 한 100 정도 떨어뜨려도 체중 성장이 꾸준히 되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이 먹고 과식한 이후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섭취량이 등락이 매우 커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더했을 때 월화는 800, 수목은 600, 금요일은 700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되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하루 이틀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좀 위장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식을 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며칠간 좀 잘 먹지 않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7을 해보시고 평균 양을 보세요. 그리고 지난주 평균 양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혹은 전체 양이 겨우 한 100ml 정도 떨어져서 여전히 아기가 700대를 먹거나 650 이상을 먹고 있다면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금세 다시 잘 먹을 거니까요. 세 번째, 부모의 설득으로 꾸준히 높은 수유량을 유지한 경우예요. 아기들이 50일 이전에는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그런데 50일 이후에는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요. 자기가 배부르면 좀 덜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 이 수유텀을 부모가 원해서 진행할 경우에 잘 안 먹는 아이들도 나와요. 순종적인 성품의 아이들은 그래도 먹어줍니다. 먹어주고 나중에 구토나 많은 개움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먹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가 먹지 않는 아이들을 달래고 싫다고 하는 아이를 설득해서 계속 1회 수량을 높여가신다면 아이가 어느 순간 좀 강한 분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기가 시각발달이 되면서 먹고 쉬고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나 좀 놀아볼까 이러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분태기라고 생각해서 또 너무너무 설득을 하시고 하면 아이들이 내가 좀 쉬었다가 한 10분 20분 뒤면 다시 먹을 수가 있고 길게는 30분 정도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지금 저거 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설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시를 해서 부모가 아이가 수유를 중단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놀고 싶고 시각 발달이 활발해서 부모가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못 찾는 아기들은요, 놀이 욕구가 매우 큰 아기들입니다. 놀이 욕구가 큰 아기에게 부모가 수유를 하자 하면은요, 아기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재밌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서 모빌도 틀어 놓으시면서 좀 이따 쉬었다가 다시 먹어볼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엄마들이 1일 총 수유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한 500ml 정도, 하루 총량이 500ml 이상이다, 5, 600 사이다. 그러면은요, 체중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는 아이들은 좀 활발한 친구들이고요. 대부분의 보통의 아이들은 체중이 빠지지는 않지만
많이 크지도 않고 적당히도 않고 좀 체중이 유지되는 정도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아기가 한 600에서 700 사이를 먹으면 체중이 크긴 큽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에서 매우 좀 적은 편에 속하게 커요.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아기들이 또 잘 먹는 기간이 올 테니까요. 아기가 700ml 이상을 먹는다. 분택이라고 내가 느꼈는데 우리 아기가 하루 총량이 700ml 이상이다 하면 정말 이거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 체중 성장률에 평범한 성장을 이뤄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우리 아기가 분택인 줄 알았는데 하루 총량이 800ml예요. 그건 분택이가 아닌 거예요. 체중 성장 중에서도 정상 체중 성장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기가 900ml 이상을 먹어요. 그러면 분택이 절대 아니고요. 체중 성장도 정상 범위 이상의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기가 지난주에 8,900을 잘 먹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쉬어가기를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8,900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100ml 정도 떨어지는 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먹을 때 1000ml 이상을 먹고 또 덜 먹을 때는 한 6, 700에 머무는 그런 업다운이 큰 아기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수유량이 뚝 떨어지는 아기 분태기 해결 방법 라이브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제가 라이브 강의를 무료로 하다가 이번에 회원 전용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들 회원 가입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을 들어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분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잘 먹지 않는 아기에게 잘 먹이는 방법, 또 체중 성장을 좀 더 해야 하는 아기에게 좀 더 잘 먹이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올바른 수유 자세예요. 모유 수유 자세, 분유 수유 자세 이번 라이브 강의에서 다 다룰 거고요. 분유 수유 자세는요. 신생아 때를 벗어나면 특히 60일이 지나면 분유 수유 자세가 좀 변화해야 됩니다. 모르셨죠? 아이의 시각 발달과 또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유 자세와 수유 텀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해야 되고요. 큰 아이답게 수유를 하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수유 자세 변화를 주신다면 아이가 갑자기 잘 먹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유 자세는 개인 코칭으로 많이 해요. 그럼 한 번 먹을 때 8, 90 먹는 아이들도요. 체중에 걸맞는 양으로 140, 150으로 금방 올라섭니다. 그래서 수유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단순히 수유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분태기가 온 아이들은 수유 자세만 바꿔줘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두 번째, 아이가 원하는 적절한 수유량을 찾는 것입니다. 엄마들 어떨 때는 아기가 180도 먹는데 어떨 때는 90밖에 안 먹나요? 이런 아이들은 적절한 수유량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오전에 많이 먹는 아기가 있고 저녁에 많이 먹는 아기가 있고 오후가 돼야 많이 먹는 아기가 있고 새벽에 엄청나게 먹는 아기들이 있죠. 잠을 자야지만 잘 먹는 아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엄마들 아기의 특징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특징일 수도 있죠. 좋은 특징들은 그대로 두고 안 좋은 특징들은 바꿔줘야 합니다. 그 바꾸는 방법 제가 디테일하게 이번 라이브 강의 때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충분한 밤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낮잠을 자야 돼요. 엄마들 아기들이 잘 안 먹는 기간에 자는 동안 몰래 먹이면 정말 잘 먹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자꾸 밤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통잠을 자야 하고 수면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밤에 몰래 그리고 낮에도 계속 재워서 먹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코칭했던 엄마는 아기가 너무 먹지 않아서 꿈수를 유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꾸준히 아기에게 먹이느라 밤에 엄마 잠도 못 자고 1시간씩 젖병을 붙잡고 겨우겨우 아기에게 백을 먹이곤 하셨던 엄마가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밤에는 좀 푹 재우자 해가지고 밤잠을 늘려주고 수유 양을 약간 제한해 주면서 밤에 아기가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낮에 피곤함이 사라지니까 낮잠을 아이가 스스로 줄이면서 낮에 활동량이 늘어서 낮수유가 늘었습니다.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기의 특징을 발견해서 오전에 많이 먹는 아기인지 저녁에 많이 먹는지 그 특징을 제가 발견해서 엄마들한테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 특징을 발견하고 안 좋은 특징들만 변화를 준다면 우리 아기의 분태기가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70일 이전에는 규칙적인 취침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70일 이상이 되면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모두 중요해집니다. 낮잠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낮잠 연장을 항상 해준다면 아기 수유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낮잠 연장이 필요한 순간만 연장해주고 나머지는 낮잠을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방법도 제가 규칙적인 일과라고 해서 이미 예전에 라이브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도 추가로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낮 시간에 매우 즐거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또 지난번에 라이브 강의에서 놀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엄마들 그 라이브 모든 녹화 방송은 가입하시면 싹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강의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요. 가입 회원이 되시고 지난 강의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번 금요일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밤 수유를 점차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밤 수유를 이미 줄였는데 낮 수유가 안 오는 아기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이유 중에 엄마들 한번 찾아보셔서 금요일까지 나름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정 답답하다면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금요일날 저를 만나러 오세요. 6월 27일 정오에 우리 엄마들 라이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댓글로 남기실 때는 아기 정보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아기의 태명, 생후 며칠 차인지, 성별과 임신 주수, 출생 체중과 현재 체중, 그리고 수유 방법 등을 남기시고 그 아래에 질문을 남겨주세요.